고려대학교 이경진 교수님께서 CCS 등 지오에너지 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양력을 소개시켜드리면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겸임 교수를 맡고 계시고요. AAT 기술 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2017년서부터 2024년까지는 SK Earth-on 전문위원을 역임하셨고 BP American Advanced Seismic Image R&D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진 교수님으로부터 오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이경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조금 전에 김현준 팀장님이 CCS 시즌 1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CCS 시즌 2, 그러니까 스토리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모니터링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보시다시피 주로 이제 BP, SK, 주로 에너지 컴퍼니죠. 에너지 컴퍼니에서 주로 경력을 쌓았고요. 지금 현재는 그 CCS 모니터링 장비 개발하고 프로세싱, 이미징하는 그 업체에서 기술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석유지질학하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전에 김현준 팀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CCS가 왜 필요하냐, CCS 모니터링이 왜 필요하냐, CCS가 필요한 필요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유일하게 네거티브 리덕션, 그러니까 줄이거나 아니면 제로로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을 줄일 수 있는 the only technology가 CCS라고 잘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그 고유 기술이 스토리지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스토리지 쪽이에요. 그 캡처 쪽보다는. 스토리지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땅속에다 집어넣으면은 집어넣으면 되지, 파고들면 되지,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죠? 몇 년 전에 보면은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석이 되었냐면은 지열 발전을 위해서 물을 주입을 하다가 그게 촉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좀 해석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 여부를 떠나서 현재 여론이 그렇게 돼 있고 사람들이 인식이 땅속에다 뭘 집어넣는 건 위험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CCS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The Greater Goods를 위해서 집어넣는다고, 기후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CO2를 캡처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겠느냐라는 거는 빅 퀘스천이죠. 그래서 그러면 해상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상에다 집어넣으면 어부들이 들고 일어나고, 육서에다 집어넣는 거는 포항 시민들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날 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소셜 억셉턴스, 대중의 수용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이 CCS 모니터링은 또는 모니터링 메저먼트 앤 베리피케이션하고 MMV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거버먼트의 또는 어서리티의 리ኳ이어먼트가 첫 번째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스토리지하고 이게 집어넣은 게 어디 세고 있는지 그걸 베리파이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있었을 때 그 코렉티브 메저먼트, 결국 그 리액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 근거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대중 수용성인데, 파트너하고 어서리티하고 이게 어그리드 프로포절 또는 커뮤니케이션 툴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MMV의 CQR 해가지고 네 가지 필러가 있는데, 첫 번째는 Conformance, Containment, Contingency가 있어요. 이거는 다 이제 기술적인 거죠. Verify, Ensure, 그 다음에 어떻게 리스폰스를 할 거냐. 그 다음에 R이 뭐냐면 Regulatory예요. Regulatory는 결국 Be prepared to interact with authorities and public. 그래서 대중 또는 우리 국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당국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고, 어떻게 서로 어그리먼트를 가져갈 거냐라는 그런 키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일본 페이퍼인데, 일본에 2020년에 나온 페이퍼입니다. 근데 제가 일본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택한 건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공짜로 쓰다가 20불을 주고 챗GPT를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번역을 시킬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43개 프로젝트가 주로 미국하고 유럽이죠.
서스펜드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코노믹 리즌을 빼고 리걸 리즌, 그다음에 폴리티컬 리즌, 소셜 어포지션이에요. 요거는 순수하게 아까 그 김현준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거고, 이게 국가가 돈을 대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 캐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느냐 그 퀘션이고, 그걸 제외하고 나서면은 리걸 리전, 결국 우리 법 제도가 이걸 갖다가 서포트를 하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보수냐 아니면은 뭐 진보냐에 따라서 미국 같은 공화당이냐 아니면은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엇갈리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포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포항 앞바다에다가 이걸 주입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를 빼고 이코노믹 리즌을 빼고 나머지를 보면 90%가 대부분 다 리걸, 소셜, 폴리티컬 리즌스, 결국 소셜 어세턴스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CCS 모니터링, MMV는 기술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 대중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진정한 네거티브 리덕션을 할 수 있는 그 CO2 리덕션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요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소시오 폴리티컬, 커뮤니티 어시스턴스, 마켓 어시스턴스가 있고 거기에 대한 스테이크 홀더와 리ኳ어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리ኳ어먼트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이걸 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느냐. 김준현 팀장님이 호주에 있는 프로젝트를 갖다가 어떻게 잘 매니지해서 잘 집어넣느냐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리스크를 어떻게 매니지를 할 거냐라는 퀘션이 있고, 이 퀘션에 대해서 어드레스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ISO 뭐 어쩌고저쩌고 넘버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처음엔 제가 이게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챗GPT가 해준 걸 보니까 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가이던스 on social responsibility, 그다음에 리스크예요. 결국은 키워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CO2를 집어넣으면은 과연 이게 얌전히 잘 있겠느냐. 너무 과업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석유지질학을 배우면은 포어 프레셔하고 프랙처 그레디언트라는 게 있는데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프랙처 그레디언트를 건드리게 되고, 그걸 건드리면은 기존에 있던 폴트 라인, 그러니까 단층대를 건드려서 얘가 그 측발 지진 또는 그 인듀스 어스트퀘이크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 CCS 모니터링 타겟은 그 CO2를 집어넣었을 때 그 플럼하고 그 플루이드가 어떻게 비헤이브 하는지, 행동을 하는지, 움직이는지 그걸 그러니까 아까 김현준 팀장님 말씀대로 싸돌아다니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포텐셜 리퀴지, 그다음 왜를 뚫었잖아요. 왜를 뚫었으면 가만히 있느냐. 옛날에 혹시 BP, 이건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다녔던 BP에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디버러 호라이즌이라고 걸프 오브 멕시코, 미국에 거기서 큰 폭발을 일으켜서 BP가 그때 넘어갈 뻔했어요.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웰 인티그리티, 웰이 인스테이블 해가지고 그걸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게 터졌습니다. 그러면 CO2를 집어넣었을 때 저런 문제는 없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타겟입니다. 그럼 아까 그 표를 보여주셔갖고 지금 뭐 몇 개가 40몇 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20몇 개고 앞으로 뭐 몇십 년 후에는 몇백 개가 될 거다라고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럼 과거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 보자 하면은 1990년대부터 그 캐나다, 노르웨이, 알제리아, 뭐 이런 노르웨이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돼 있을 거고요. 이게 커머셜 그레이드고요. 그다음에 파일럿 테스트, 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일본은 벌써 2000년대 초에 나가오카 프로젝트, 그다음에 프리오,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호주가 CCS 강국입니다. 그 오트웨이 프로젝트를 가동을 시켜가지고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에선 퀘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 CCS 프로젝트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맞춰가지고 뭘 만들기 전에 벌써 90년대부터 벌써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아까 많은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오프쇼 케이스 슬라이프너하고 스노빗, 이 CCS 말하면 항상 나오는 게 슬라이프너거든요. 슬라이프너하고 스노빗, 이 두 가지의 케이스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국의 인주런스,
노르웨이 노런 라이트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한번 보고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노르웨이 슬라이프너 스노우빗 이거는 노르웨이인데 가장 유명한 CCS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갖고 현재까지 150개 이상의 아카데믹 페이퍼가 퍼블리시 됐을 정도로 굉장히 잘 스터디된 것이고요. 그 슬라이프너를 보시면은 아까 그 그림을 보셨지만 스타뱅거에서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슬라이프너 웨스트하고 이스트에서 생산된 가스를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스 필드를 개발을 하면은 그 안에 순수하게 가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각종 더러운 가스들 CO2라든지 아니면 사워 가스, 그러니까 H2S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하는데 그 중에서 CO2는 따로 여기서 잡아가지고 그 밑에 있는 울츠라는 포메이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솔렌 아퀴퍼 대암 수층이라고 아까 말씀 들으셨잖아요.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병원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거나 아니면 뭐가 좀 종기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하여튼 그 메디컬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그 한번 가갖고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 추적을 하는 게 뭐 1년 후에 다시 오세요. 상황이 안 좋으면 뭐 6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메디컬 영상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과연 이게 종양인지 아닌지, 이걸 갖다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죠. 똑같이 우리 지하여도 마찬가지로 하는데요. 사이즈믹 서베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994년도에 한번 서베이를 했고 99년, 2001년 거의 뭐 2년마다 하다가 좀 들어서 나중에는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하 구조를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했고요. 한 결과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은 해서 그 큰 배에다가 그 센서를 끌고 신호를 쏴가지고 한번 서베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를 다시 또 서베이를 하고 또 서베이를 해서 이 유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이것도 결국 EMP 결국 그 오일 앤 가스 인더스트리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퍼런스는 뭐냐면은 하이드로카본이 아니고 CO2를 인젝트한 게 어떻게 변하는 걸 보면 되는 거죠. 결국 다 같은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프너의 경우에는 자세한 건 다 뛰어넘고 슬라이프너의 경우는 처음에 잘 주입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다 주입을 했어요. 주입을 하다 보니까 같은 그림입니다. 주입을 하다 보니까 플러미 점이 생겼어요.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생각하는 공급률이 좋은 사암인데 그 다음에 여기 실이 하나 있고 여기 있으니까 이건 이거 뚫고 올라가진 않겠지 했는데 하고 보니까 9번째 레이어가 생겼습니다. 그 9번째 레이어는 그 사이즈믹 서베이를 해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얘가 더 이상은 크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무리하지는 않은 수준에서 주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캡처할 거는 뭐냐면은 테이크아웃이 뭐냐면은 그 unexpected ninth layer가 생겼어요. 그래서 4D 사이즈믹이 그걸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그림으로 방법을 하는 게 도움이 됐고 만약 이게 MMB 프로그램이 없었으면은 9번째 레이어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주입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 거기에 9번째 레이어가 거기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9번째 레이어에서 스톱이 될지 아니면 그걸 더 이상 또 폴트가 생겨가지고 단층이 생겨가지고 올라가서 지진이 만들지 이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지진이 생기면 그냥 계속 잘 들어가니까 계속 넣을 거라고요. CO2를 잘 들어가네 또 넣어.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뻥 하고 지오 얼스퀘이크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노빗은 스노우 화이트라는 그 백설공주의 노르웨이 말인데요. 그 슬라이프너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거 보고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약간 좀 인컬지 돼가지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은 스노빗이라는 데다가 한번 또 해보자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스노우 필드에서 얘를 가스를 만든 다음에 가스를 육상으로 보내서 프로세스를 해갖고 CO2를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약 150km, 145km 정도 되는 거리죠.
그래서 그 타겟은 그 스노우빌 필드가 있는데 여기하고 요거 두 가지 이거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두 개의 층에다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층이 있으니까 여기다 넣으면은 두 개씩이나 있고 여기 배리어도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냐 하고 시도를 했으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이제 4D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제 영상이죠. 메디컬 영상이라고 보시면은 종양이 이게 이제 타임 1, 타임 2. 요 디퍼런스는 요 타임 1에서 타임 2가 되는 동안 얘가 어떻게 이동을 했나를 보여주는 거죠. 요 종양이 종양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양이 있는데 얘가 아니면 균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어떤 것이 원래는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요 까만 데가 집어넣는 데거든요. 요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이쪽으로 더 가고 있어요. 이상하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 비हे비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프레셔 모니터링을 합니다. 프레셔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압력이 더 올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압력을 넣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쭉 집어넣으면 너무 과하게 압력을 집어넣으면은 벽이 깨지거나 어디가 금이 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프레셔 프레셔가 있어요. 균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레셔가 있는데 모니터링 해보니까 얘가 여기 가까워지고 거의 치고 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얘를 뭐 필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얘도 지금 위험한 상황에 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결국에는 요 사이즈믹 데이터가 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예를 들어 집어넣으면 대충 뭐 되겠지 했었는데 이 구조도 이렇게 잘 막혀 있고 했는데 이 지하 구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구조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고 두 번째 그 복잡도 때문에 얘가 이상한 방향으로 갔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레저버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레저버를 쓸 수 없게 되니까 원래는 이니셜 플랜은 12.6 또는 14에서 메가톤을 집어넣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8.4에서 10메가톤을 나중에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what happened는 1.4 메가톤만 집어넣고 그 다음에 8.4 메가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만약 이걸 갖다 그냥 모니터링 없이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어딘가가 문제가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이 CO2 집어넣는 거 여기서 CO2 집어넣는 거는 뭐랑 바로 영향이 있냐면은 이 가스필드의 경제성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필드에서 생산된 CO2를 같이 부수적으로 생산된 CO2를 여기서 처리해서 집어넣고 그 가스를 파는 거에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프로퍼 모니터링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 아마 디제스터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 여기도 그 4D 사이즈믹하고 그다음에 그 프레셔 모니터링이 이걸 도와줬다는 거고 만약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기업이나 어떤 단체나 정부 기관에서 CO2를 한국 근해에다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 없이 집어넣는다. 그래가지고 블라인들리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집어넣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CO2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시민단체에서 분명히 들고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셜 어세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시죠. 노론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노론라이트는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그 비슷한 그림인데 우리나라에서 집어넣을 데가 없으니 그러면은 배를 실어와서 다른 나라에 집어넣자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SK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지금 좀 빨리 가는 게 뭐냐면은 노론라이트라고 그래갖고 네덜란드에서 갖고 와서 노르웨이 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그 1.5 메가톤을 per year 그러니까 1년에 1.5 메가톤을 집어넣는데 그거를 25년 동안 집어넣는 걸 목표로 합니다. 목표로 하고 그 지금 현재는 야라라는 데서 이 노르웨이로 보냈다가 거기서 다시 스토리지 사이트로 다시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집어넣는 거고요.
이 타겟도 비슷하지만 이것도 그 오일 필드가 여기 기존의 오일 필드가 트롤 필드가 있고 트롤 웨스트죠. 그 필드가 있고 그 밑에 쪽에 그 썰렛 아키퍼가 있어요. 대염수층에다 집어넣어서 아까 김현준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어요. 유럽의 유로피언 팔레먼트가 CCS 디렉티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세이프 인젝션 노 리키지를 개런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되는 CO2를 우리가 미리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irregularity를 갖다가 미리 찾아야 된다. 그 아까 보셨잖아요. 스노빅 같은 경우 그런 irregularity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티게이션 할 수 있는 거는 containment risk, storage risk, operation risk들이 있는데 그 모니터링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제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넘어가 보면은, 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리스크 어널리시스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타겟을 보고 이 타겟에 어디다 넣으면 좋겠다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뭐가 있냐. 얘를 갖다가 캡처를 했는데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 것 같냐. 우리 이 사이트는 무궁무진한 게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는 사이트에 어떤 리스크가 있나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파악을 해갖고 그 리스크를 가지고 그 다이나믹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링을 먼저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요.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을 볼 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사이즈믹 메디컬 영상, 그러니까 그 뭐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뭐 아니면 토모그래피나 이런 걸 CT 촬영을 했다 하면 처음에 했을 때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얘가 이렇게 발전을 할 것 같으니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기 전에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이걸 끝내고 그다음에 다른 층으로의 주입을 하는 걸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좀 더 컨셉처럼 거였다면은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어떻게 하게 되면은 그 첫 번째 사이즈믹을 2027년에 해서 그 일단 그 CT 촬영이라든지 뭐 마그네틱 그 레조넌스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MRI 촬영이라든지 해가지고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4년 후에 보자. 그리고 얘는 또 좀 더 멀리 이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슬라이프나라든지 이런 걸 해보니까 호주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매년 하기도 하고 2년마다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MRI 우리 그 가서 찍으면 비싸잖아요. 조그만 장비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근데 땅을 MRI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요 정도가 한 4년 정도 뭐 그다음에 뭐 한 6, 7년 정도 좀 더 늘려가지고 나중에 안정화되면은 나중에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이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게 가만히 있는지 아니면 또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엉뚱한 데서 새어 나오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오퍼레이션 모니터링이 또 필요하고요. 결국 그래가지고 돈은 캡처해서 많이 쓰는데 리스크는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결국은 이 서브서피스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하느냐 그건 아니고 그 웰에다가 그 인젝티비티하고 프레셔를 갖다가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센서도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얼스퀘이크가 이것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뭐 ENS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BP도 그렇고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 한 10년 정도 그 언컨벤셔널이라는 게 있어요. 언컨벤셔널이라는 게 결국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인데 그거 하려면은 땅 속에다가 그 고압에, 그러니까 그 우리 지열 발전할 때 테스트했던 것처럼 고압에 그 하이 프레셔라이즈된 그 플루이드를 집어넣어서 깹니다. 돌을 깨요. 돌을 깬 다음에 그게 스티뮬레이션 되면은 프로판트를 넣었고 그 깨진 틈을 유지를 하면서 생성을 하는데, 그때 이제 생기는 게 뭐냐면은 마이크로 사이즈믹, 그리고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인듀스 사이즈믹이 생겨요. 어스케이가 생겨요. 그 지진이. 그러면 그걸 갖다가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패시브 사이즈믹이라는 걸 해서 항상 이게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옆집에서 프라이팬 날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릇 깨진 소리가 들린다. 이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다른 데는 그 필드 근처에다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노르웨이지안 내셔널 사이즈믹 네트워크, 우리나라에도 사이즈믹 네트워크가 있고요. 글로벌 사이즈믹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하기로 계획을 써놨었고요.
인디오런스라는 데가 이제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은 1년에 2메가톤을 갖다가 그 집어넣는 걸 목표로 하고 중요한 것만 넘어가 보면은 25년 동안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타겟은 포웰 스트럭처라는 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좋은 게 그 덮개 밥그릇을 덮어놓은 것처럼 그런 좋은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면 딴 데로 사용하는 수가 없는데 이게 한쪽 끝이 열려 있어요. 한쪽 끝이 열려 있어가지고 이게 그 배드 뉴스죠.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느냐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갖고 주입을 하냐가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MMB 프로그램이 Flood Migration, Well Integrity, Potential Risk of Leaks on Seafloor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듀런스는 여기 영측에 보면은 T사이드라는 그 공업단지하고 그다음에 험버라는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CO2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스가 여기 되는 거고 여기 싱크가 되는데 여기서 소스에서 캡처된 걸 갖다가 파이프라인으로 집어넣고 집어넣는 그런 게 목적인데요. 이 동그랗게 생긴 것처럼 이렇게 생긴 구조가 있어요. 예, 이건 등고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독도법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높은 데일까요? 아니면 여기가 높은 데일까요? 여기가 높은 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8분 음선 뭐 어쩌고 하듯이 여기가 높은 데니까 만약 이 근처에 집어넣으면 높은 데로 플루이드는 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건데 이 빨간 건 뭐냐면은 이게 해저면에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다 잘 집어넣고 하면 좋은데 잘못해서 이 스필 포인트가 여기인데 일로 넘어가게 되면 얘는 바로 직방으로 해저면으로 새는 거죠. 근데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주입을 하겠다고 이 사람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 그 레귤레이션이 있고 다큐멘테이션이 잘 돼 있는데 메인 피스는 EU CCS 디렉티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UK는 그 에너지 액트 2008 챕터 3에도 이런 디렉티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DECC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에서 카본 스토리지 퍼밋 애플리케이션 가이던스라는 게 있고 거기 어펜딕스 2에 이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이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MMB 플랜은 어서리티 그러니까 국가 기관이죠. 거기에 대해서 팔로우업 그러니까 체킹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오퍼레이션은 every year 매년 업데이트되고 그걸 갖다가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모니터링은 또 그 유로피안 EU의 에미션 트레이닝 스킴에 대해서 거기에 리퀘어먼트에 그 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나 또는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레귤레이터리가 제일 잘 되어 있고요. 이거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발표해 주신 그 김 위원님이 좀 보시고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혹시 여기 환경부에 관련된 분 계시면 이런 것들을 좀 첨부를 해주셔가지고 좀 잘 만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호주는 또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디다가 주입을 하냐면 여기다 주입을 해요. 여기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스토리지 컴플렉스는 훨씬 더 넓은 범위죠. 왜냐하면 여기다 주입을 했다가 해도 세고 그 다음에 센 게 또 여기서 캡처되고 또 캡처되고 또 캡처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배리어를 가질 수 있는 데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컴플렉스가 이건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 안에서 우리가 컨파인 되면 좋겠다 싶어갖고 여기다 집어넣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새버리니까 모니터링은 전체를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타겟이 나오면은 그 타겟에 대한 이어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 바탕으로 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툴로 쓰든지 아니면은 레귤레이터리 툴로 쓰든지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거죠. 사이즈믹입니다. 사이즈믹을 보면은 굉장히 TDS예요. 굉장히 뭐 모노토너스가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고 여기 뭐 단층도 없어 보이고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뭐 측발 지진 또는 induced earthquake 이런 게 생길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층 라인이 있는 게 보이고요.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는 그
해제면에 노출된 부분이에요. 만약 단층대를 따라가고 얘가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디자스터가 생길 수 있고 환경단 제도에 의해서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중단이 돼야겠죠. 그래서 인슈런스 M&B 플랜은 처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리스크를 아이덴티파이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꼭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M&B 테크놀로지를 어떤 걸 활용을 해야 될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M&B 플랜을 이벨리에이트하고 그다음에 디파인을 하는 순서로 되어 있고요. 아까 그 노런 라이트랑 비슷하게 이것도 처음에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하고 모든 리스크를 분석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하는데 처음에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이런 리스크 테크놀로지를 쓰고 그다음 리스크 컨트롤은 모니터링 M&B 플랜을 갖고 합니다. 그다음에 리스크 리커버리는 커렉티브 액션 플랜 그러니까 리스폰스죠.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결국에는 이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이덴티파이는 리스크고요. 그다음에 M&B 타임은 그럼 언제 어떻게 하느냐? 베이스 라인을 깔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모니터링하고 그게 인젝션 하는 동안에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트 클로저가 2050년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이후에 어느 경우는 뭐 5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20년 동안 이걸 모니터링을 또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술은 방향 그 필드에 따라서 CO2 플럼 마이그레이션 하는 기술이 있고 well integrated, 웰이 잘 붙어 있는지, 그다음에 outcrop 결국 이게 새고 있는지 해저면으로, 그다음에 environmental seabed monitoring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다 지오킴과 관련돼 있고 이거 뭐 대기 환경도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subsurface monitoring, 그다음에 그런 것 인테그레이션, 그다음에 인터프리테이션 해석.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지구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기술들이 다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인슈런스 프로그램에 그 프로포즈된 거는 4D 사이즈믹을 거의 뭐 한 4년 정도마다 하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트 어쿠스틱 센서라는 걸 활용합니다. 다스는 뭐냐면은 그거는 우리 파이버 옵틱 있잖아요. 우리 광섬유. 그래서 뭐 KT나 뭐 이런 데서 쓰는 광섬유 통신할 때 그 광섬유 통신 케이블 자체를 센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테로게이터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면은 그걸 센서로 써갖고 그거를 가지고 사이즈믹인가 어쿠스틱 센서를 쓰든지 아니면은 템퍼처 센서, 그리고 그다음에 스트레인 센서 얼마나 변형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돼 있고, 그다음에 서피스 모니터링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썸머리를 해보면은 그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 시스템 디자인이고요. 그다음에 4D 사이즈믹하고 인웰 모니터링이 이제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돼 있고 그동안 히스토리컬하게 프로븐된 기술은 4D 사이즈믹, 이거는 스트리머 또는 OBN이고, 다스, 그다음 패시브 사이즈믹, 인웰 게이지, 그다음에 그래비티미터, 그다음 시플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육상에서는 인사를 써가지고 그 지오메케니컬하게 얼마나 변형이 생기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제리에 있는 인샬라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BP가 오퍼레이션 했었는데 거기는 주입을 하다 보니까 인사로 확인을 해보니까 지표면에 부풀어 오르는 걸 확인을 했어요. 아, 이거 위험하다. 잘못하면은 다 빠져나온다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죽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스킴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디자인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다시 보여줬지만 그 사이즈믹 서베이를, 그러니까 MRI를 찍든지 CT를 찍든지 그걸 땅속을 찍으려면은 센서를 이렇게 길게 끌고 다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연근에는 장애물이 많죠. 그 다음에 동해, 우리 쪽에서는 동해에다가 저걸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오냐면은 풍력 발전이 들어옵니다. 그 풍력 발전이 있는데 여기다가 센서를 끌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지금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OBN 장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소스 베슬만, 조그만 소스 베슬만 갖고 다니면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럼 M&B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를 갖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테크니컬,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소셜 어세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대중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